안녕하세요. 스위치를 켜다의 현명욱입니다. 1번 오사카 컨셉 트립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꽉 채운 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가득 채운 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도 이 진심을 어떻게 손님에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풍성한 양으로, 누군가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로. 무엇이 더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손님에게 진심을 전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음식점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진심을 보여주겠어. 내가 우리 식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음식으로 보여주겠어. 확실히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식당들을 가면 이 식당들은 무엇을 USP로 삼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P란 Unique Selling Point 혹은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독특한 판매 포인트 혹은 독특한 판매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시고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USP는 싼 값입니다. 싸고 맛있고 푸짐하게. 하지만 식당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USP로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면서 각자 식당마다 디테일한 USP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큰 그릇을 쓴다거나 양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음식을 만든다던가 각자 식당의 상황에 맞는 USP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일본 식당의 꽉 채움으로 만들어낸 USP입니다. 첫 번째는 붕어빵집입니다. 우리는 붕어빵을 먹을 때 겉에 있는 빵 부분 때문에 먹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앙금 때문에 먹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주신 돈으로 붕어빵 한 마리를 사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친구가 와서 야, 너 한 입만! 이러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이 툭 잘라서 건네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는 대가리 부분이 아니라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에는 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먹을 때 빵을 위해서 먹는지 앙금을 위해서 먹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붕어빵을 먹을 때 앙금을 먹기 위해 붕어빵을 먹습니다. 이번 일본 컨셉 트립 오사카에서 만났던 붕어빵 집인데요. 이름도 솔직히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이름이 한자로 천연대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얘기하면 텐넨 타이야끼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자연산 도미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붕어빵에 도미빵에 자연산을 붙이는지 얘네들은 참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본은 하여튼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래요.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특성과 특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붕어빵의 가격은 한 마리에 3,000엔입니다. 3,000엔이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붕어빵 한 마리에 3,000원이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붕어빵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붕어빵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붕어빵집 앞에 가면 팥은 어떤 팥을 쓰는지 자신들이 쓰는 고구마 앙금은 어떤 고구마 앙금인지 자기들이 넣는 커스터드 크림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앙금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보면 이 앙금을 담기 위해 반죽은 최대한 얇게 쌓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워진 도미빵을 입에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앙금 때문에 입천장이 다 대고 심지어 앙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붕어빵을 먹을 때 겉에 있는 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앙금을 먹기 위해서 붕어빵을 먹습니다. 붕어빵을 찾을 때 소비자의 니즈는 앙금이라는 것을 이 한 마리 붕어빵에 잘 담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이 붕어빵이 3,000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꽉 찬 앙금이 훌륭했고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것에 대해 큰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붕어빵을 먹을 때 우리 일행이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에는 꼬리에도 앙금이 가득 찼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붕어빵 꼬리에 앙금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겉에 올려진 반죽의 두께였던 것 같습니다. 반죽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앙금이 들어갈 자리가 적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겉에 가는 반죽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앙금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붕어빵의 빵 부분이 그 안에 앙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 것은 눈으로도 확인이 되었고요. 먹으면서 혀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삐져나온 앙금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손으로도 느꼈고 모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짜증나는 건 그 옆에 일본 최고급 팥으로 만듭니다. 일본 최고급 고구마로 만든 앙금입니다. 커스터드 크림은 마다가스카르 100% 자연산으로 만듭니다라는 식재료에 대한, 아니, 이 앙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붕어빵 드실 때 최고급 국내산 팥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구마로 만든 앙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이 한 마리에 3,000원에 붕어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앙금을 가득 넣고 그 앙금이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팥으로 만든 붕어빵,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보기도 듣기도 힘든 타이틀입니다. 내가 팥을 진짜 많이 줄 거야. 아주 그냥 앙금을 가득 넣어서 붕어빵 한 마리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고 만든 일본의 이 도미빵을 보면서 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가득 담게 되면 진심으로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9시가 지난 시간에도 5명의 청년들이 정신없이 붕어빵을 만들고 있었고 그 붕어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줄을 서서 웨이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